전두환 대통령은 2019년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셨다. 대통령은 광주지방법원에 거주지인 서울로 관할구역 변경을 신청했으나 광주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5.18 관련 모든 재판은 전부 광주에서 진행한다. 이를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전 대통령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장시간 차를 타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광주 법원에 도착하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저주를 퍼부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학교가 광주에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법원 앞에서는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 시위대 때문에 한 걸음 옮기기조차 어려웠다. 전두환 대통령을 광주로 소환한 이유는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소송 때문이었다.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소송의 이유였다. 회고록에서 왜 그러한 표현이 등장했는지의 전후 맥락을 우리는 알아챌 수조차 없이 재판은 진행되었다. 왜곡된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까지 조문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왜 그런 표현을 회고록에 기록했는지,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모독, 이것은 과연 정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 2월 23일 MBC는 어머니의 노래라는 다큐에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방송했다. 그런데 그 발포가 있는 그 시간과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는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이 카드로 센터를 향해서 이 금남로로 이렇게 나오느라고 이 호남동 성당에서 바로 정문으로 이제 나오려는 순간에 헬리콥터 소리가 이 도심지에서, 그러니까 시내소에서 굉장히 이렇게 얕은 소리로 나대요. 나더니 공원 쪽으로 기수가 향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헬리콥터를 이렇게 이제 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죠. 보고 있는데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그 두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을 울려요. 지금 그때까지 제가 들어본 그런 총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무씩 쓴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 기총소사를 했단 말입니다. 영상에서처럼 조비오 신부는 1m 정도의 불꽃을 내뿜으며 지축을 흔드는 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항공단 장교들은 근거 없는 방송을 내보낸 MBC를 고소했다. 지축을 흔드는 정도의 사격 소리가 나려면 코브라 헬기에 발칸포여야 가능하지만 코브라는 광주에 출동한 적이 없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헬기 사격 사망자가 있어야 하는데 수십 명의 부상만 있었다고 언급할 뿐 직접적인 증언이 존재하지 않았다.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던 섬광은 충돌 방지 등을 착각했을 것이라는 항공단의 증언뿐 아니라 전남대 의대 오거리에서 LMG를 쏜 광경을 목격한 조인호 씨의 증언도 있다. 그리고 LMG 2정이 함께 있었는데 27살 정도이고 키가 작은 청년이 월남전 혹은 군대에서 자신이 LMG 사수였다면서 도청 쪽으로 총을 3발 쏘았다. 총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그 총소리에 이전까지 도청에서 계속 들렸던 총소리가 뚝 그치고 시내는 고요해졌다. 그런데 그때 무등산 쪽에서 군용 헬기 3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우리들 상공을 선회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 녀석도 한편이 쏘아버린다라면서 헬기 한 대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그러자 총에 맞은 헬기는 비틀거리면서 송정리 쪽으로 날아가고 나머지 2대의 헬기는 아주 고공으로 비행하였다. 조인호 씨는 헬기가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아 비틀거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정찰 헬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의 증언을 들어보자.
철탑이 넘어가는데 철탑 사이에서 이제 연기가 팍팍 나는데 그 사이에서 두건을 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면을 하고. 그러니까 두건 이게 한 놈이야 몇 명? 내 기억으로 한 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명인데 여러 명 있었겠죠. 근데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나? 예. 근데 그때 심정을 좀 말해보세요. 그때 보고 이제 딱 마주치고 그 M1 소총으로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소총이 분명히 M1이다. 100% M1. 서서 쏩니까? 앉아서 그 총 쏩니까? 그 약간 기대서 그 철탑에 기대서 있잖아요. 철탑에 기대서. 예, 그 넘어간 철탑에 있잖아요. 은폐해가지고 쏘더라고요. 이 비행기는 있잖아요. 이 두랄루미늄 때문에 총에 맞으면 팍팍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팍팍팍 벌어진다고. 그게 또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 소리가 굉장하더라고. 딱딱딱 하면서 쫙쫙 나가죠. 그래서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우리는 막바로 이탈해 버렸어요. 그쪽 나갔는데. 네,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어디로 왔어요? 정교사로 다시 들어왔죠. 정교사? 광주 비행장에 정교사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죠. 내가 그럼 그리고 이제 다른 비행기도 그 나갔던 비행기 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비행기도 몇 대 따라 나갔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은 거는 자기들 비행기인가 봐. 아니 그 비행기도 맞았고. 다른 비행기도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그럼 한 2대 맞았네 내가 알기로는. 2-3대 맞았던 거로 몇 대 맞은 거로 기억납니다. 근데 심지어 이 조종사는 시위대가 헬기에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조비오 신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과 박기순이 교사로 있던 들불야학의 장소를 제공했던 신부였다. 들불야학은 광주 사태 당시 무장봉기를 선동하는 투사예보를 제작한 야학팀이었다. 후에 조비오 신부는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한 명의 증언자는 아놀드 A. 피터스 목사였다. 그는 1995년 5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오후 헬리콥터 서너 대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100여 명이 목격됐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이 찍었다는 헬기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사진에서 보이는 로터는 돌아가는 충머리 위로 렌즈가 부착된 다른 축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종은 당시 한국에 도입된 기종이 아니었다. 500MD의 사격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 7.62mm 기관총은 6열의 총구가 돌아가며 발사되는데 분당 2,000에서 4,000발 발사가 된다. 아스팔트에 대고 사격하면 홈이 깊게 파일 정도인데 사람에게 쏘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조비오 신부가 보았다고 주장하는 코브라 헬기는 포사격 효과가 있어 그 위력은 형태를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피터스 목사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기자회견하였으나 검찰 진술에서는 헬기에서 총탄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터스 목사가 들었던 소리는 전남대 의대 옥상에 설치했던 LMG 기관총이 도청을 향해 난사하는 소리로 추정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후 5시경 시위대는 전남의대 옥상 위에 LMG 2대를 설치하고 500m 전방의 도청을 향해 발사했다. 또 석유를 가득 실은 소방차 한 대가 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전남의대 옥상에 기관총이 거치되어 있음이 기술되어 있다. 피터슨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헬기 사격으로 사망한 여중생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그 여학생은 여중생이 아니라 춘태여상 3학년 박금희 양이었다. 그녀는 헌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헬기 사격으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에 사망한 것으로 수십 년간 알려져 왔다. 헬기 사격의 유일한 사망자로 알려졌던 박금희 양의 사연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헬기 사격을 한 계엄군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켜왔다. 그러나 2024년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박금희 양의 죽음의 원인이 헬기 사격의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시민군 차를 타고 귀가 중 지원동 버스 종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바뀌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헬기 사격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찰과 도청 내의 주요 문서 수송, 사망한 군인과 경찰을 실어 나르던 헬기에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명도 없었다. 당시 광주 대동고에 다녔던 유석의 증언에는 5월 21일 광주공원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총기 오발 사고에서 춘태 여고생 1명이 사망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전일빌딩에 있는 전시관에는 전일빌딩을 향해 헬기 사격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끊임없이 상영한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국민에게 헬기 사격을 사실로 믿도록 각인시키고 있다.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이 불가능했음을 전남매일신문 김동문 기자의 증언에 잘 나와 있다. 그러면 전주의 높이가 10m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폭 16m의 거리에서 11층 건물인데 헬기가 4층, 5층으로 내려와서 기총사격을 해야 거기 측면에 닿는데 이건 뭔 귀시 통곡을 기가 막힌 일입니다. 헬기 기총사격을 했다고. 김영삼 정권 당시 5.18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사상 유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이 전두환 회고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그렇게 왜곡된 검찰 수사와 졸속 재판은 지금까지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까지 순종해 내려가셨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법이라도 대한민국하고는 대통령실하고 난 사람이 소송해서 지켜야 된다. 이래서 그 90 노인네가 치매로 몸도 불편한 사람이 광주까지 가서 수고를 당하다 재판 과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까지가 자기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안 됐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자기는 남자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원없이 일을 해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배우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산 사람들의 얘기지 자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정치인들이 법원이나 경찰서에 출두할 때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 병색이 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고령과 투병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보여야 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도자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아직도 단 한 평의 안식처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성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헬기 사격 유무는 결국 밝혀지지 못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택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그분과 그 가족들이 겪었던 수많은 조롱과 모욕, 명예실추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5.18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과 광주 시민들은 5.18 특별법에 갇혀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로 돌진하던 전동의 트랙터 시위, 조기 대선에 나오겠다는 후보들도 여야 상관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다시 5월이 다가오고 있다. 광주 시내를 가득 채울 붉은 깃발과 울려 퍼질 민중가요들, 수없이 짓밟힐 전두환 대통령의 비석과 전사에서 순직으로 격화된 군인들의 서글픈 묘비들,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자 하는 5.18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